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오늘은 마늘 수확기를 맞아서 마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9월 말에 심은 홍산 마늘과 그 옆에 심은 한지영 의성 마늘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근황과 함께 마늘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보시죠. 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마늘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마늘 섭취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시중에 유통되는 마늘의 대부분은 한국 품종이 아니고 스페인에서 도입된 대서 마늘 품종과 중국에서 도입된 남도 마늘 품종입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우리 마늘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육종을 통해서 홍산이라는 마늘 품종을 탄생시키게 돼요. 홍산의 뜻은 넓을 홍해, 마늘산, 넓은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마늘 품종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이 홍산 마늘은 국내 최초로 한지, 난지 관계없이 전국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에요. 만생종, 즉 한지형의 특성이랑 동일하지만 난지 재배 시에도 수량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어요. 한지 재배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월등한 생산성을 자랑한다고 해요. 이 홍산 마늘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커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씨알이 굵습니다. 또 엽록소 성분을 함유해서 이렇게 마늘 끝쪽에 초록빛이 돈다는 특징이 있어요. 세력이 강해서 잘 자라고 또 수확 시에도 쉽게 잘 뽑혀서 작업 시간과 수확 노력이 크게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능성 측면에서도 알리신, 알린 등의 성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어요. 홍산 마늘은요,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녹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수확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셔야 되고, 이 마늘종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수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마늘종이 나오면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위를 들고 똑똑 잘라 주시면 됩니다. 첫 추비는 일반적으로 해주시고 초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렇게 내 밭의 마늘의 생육 상태를 좀 봐가면서 양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는 2월에 완효성 비료로 첫 추비를 해주고 3월 중에 보호살균제 역할을 하는 유기황제를 살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딱히 따로 비료나 농약 사용은 하지 않았어요. 수확기가 가까워질 때쯤 비료를 주게 되면 수확기가 늦어지고 뿌리가 약해지니까 한 수확 60일에서 70일 전에는 비료 사용을 멈춰주는 게 좋고, 마늘이 커지는 시기, 비대기, 한 4월 초 정도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흙이 마르면 듬뿍 물을 주시면 됩니다. 단, 수확 한 10일에서 15일 전에는 물을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창 텃밭을 막 가꾸느라 바쁜 4월, 5월 모종도 만들고 다른 작물들도 막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늘을 좀 방치해 뒀었는데요. 어느 날 봤더니 이 마늘잎 여기저기에 철이 녹슨 듯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철에 녹슨 듯한 증상은요, 바로 녹병인데요. 진균, 곰팡이병입니다. 녹병은 녹균류가 식물에 기생하여 발생하는 식물병 모두를 말합니다. 난지형 마늘에서 주로 나타나고 봄, 가을에 온도가 계속 낮고 비가 자주 오면 많이 발생해요. 해에 따라서 발병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고 토양 중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육이 좀 불량해져도 많이 발생합니다. 잎 군데군데 작은 반점들이 나타나서 점차 그게 진전되면서 황적색으로 변해가고 심한 경우에는 잎 전체가 황색으로 고사하며 감염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적황색의 짙은 주황색의 분말이 분출됩니다.
이 녹병이 오면요, 마늘 쪽 비대가 불량해져서 수량이 감소하고 또 번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월 말 4월 초부터 미리 예방약제를 살포해주세요. 저는 3월에 보호살균제 역할을 하는 유기황제를 이렇게 살포해주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치해뒀더니 이렇게 녹병이 발생해 버렸는데요. 관심 있게 봐주셨다가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나 친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산화염소수, 그냥 아니고 유효농도 3000ppm짜리 구매하셔가지고 500배 희석해 전착제와 혼합 후 10일 간격으로 6회 정도 옆면 살포해 주시면 한 73% 정도 방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병 방제약은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서 마늘, 녹병 키워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녹병 발생이 시작되고 진행이 좀 된 상태여가지고 살균제 차단을 구매해서 물 20리터에 10ml 희석해서 잎에 골고루 분무해 주었습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10일 간격으로 방제해 주었는데요. 약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수확 1, 2주 전부터는 방제약 사용은 멈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녹병은 아주 끈질긴 놈인데요. 감염 부위에서 포자 형태로 월동이 가능해서 이 녹병이 발생한 포장은 수확 후 잔재물들, 잎들 있잖아요. 반드시 모두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토양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같은 자리에 또 마늘을 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녹병 외에도 모자이크 병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정상적인 마늘잎이라면 균일하게 초록색이어야 할 텐데 이렇게 부분 색이 빠진 것처럼 얼룩덜룩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산 마늘은 바이러스에 강한 편이지만 알렉시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자이크 병은 약제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내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제법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늘은 사실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종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화로 심을 경우에도 다시 감염되기 때문에 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마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슬픈 녹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작물은 관심과 사랑으로 큰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텃밭 한번 둘러보시면서 내 작물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